제목이 자정의 픽션인데 박형수라는 분이 지으셨고, 자정은 이제 12시 밤을 이야기해요. 자정. 픽션은 픽션이 있고, 예전에 TV 드라마에 논픽션 드라마 이런 게 있었거든요. 논픽션이라는 것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픽션은 허구죠, 허구. 이게 사람으로서 주인공은 두 명이 나와요.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결혼한 부부는 아니고 동거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남자는 학원 강사고 여자는 마트에서 일하는 것 같고, 네, 한밤중에 여자가 남자가 퇴근해서 오니까 이제 여자가 막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멸치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수를 하려면 국수 다시물을 내야 되니까 멸치 가지고 가려고 멸치가 없어졌어. 분명히 있었는데 한 10개 정도 남아가지고 한 1인분 정도 국수를 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없어졌어. 없어가지고 막 찾고 있고, 퇴근한 이 남자친구한테 이제 혹시 멸치 못 봤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 시간이 대략 자정 무렵이었어요. 멸치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 멸치가 어디 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멸치 없는 상황은 좀 안 좋잖아요.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을 알겠죠,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냥 위로를 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여기서도 크게 이렇게 주위로 세 가지 동그라미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대략적인 이야기는, 저도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뽑았거든요, 이번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여자친구가 찾고 있고, 없다 그러고, 자기도 막 같이 좀 찾아주고, 남자가 되게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막 하고, 근데 여자가 그냥 없다고, 그냥 자기는 기분이 상하니까 배는 고픈데 못 먹으니까 방으로 쾅 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잘 응대를 해줬는데. 방에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또 이제 씻고 방에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내 고향에서는 감자로도 다시를 낸다. 감자로도 국물을 낸다. 육수를 낸다. 감자로 하는 건 어때? 하니까 막 여자가 되게 심스럽게 이야기해요. 막 화내면서.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은, 나는 아주 호의로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화내면은, 아니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왜 화를 내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남자는 안 그래요. 이제 응대를 좀 부드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인상이 깊어서 이걸 한번 뽑아봤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포기를 하고 이제 누워서 자는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웃집 그게 아파트인지 뭐 빌라인지 모르겠는데 같은 층에 여러 가구가 사는 그런 곳이에요. 처음에는 이웃집에 있는 아줌마가 혼자 갔을 것이다. 남편한테 그 집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 집이 좀 화목하지 못한 집이에요. 늘 뭐 며칠에 한 번꼴로 그 아줌마 얼굴에 멍이 들고, 그래서 아줌마가 뭐 그러한 상황에서 이게 남편한테 빨리 국을 끓여주기 위해서 자기 집에 몰래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가의 자질이 있는 등장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열쇠를 만들어 뒀다가 와서 멸치를 가져가서 이렇게 한 것 같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다른 뭐 전설 속에 어떤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원래 사람의 꿈을 먹고 사는데 요즘에는 멸치까지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멸치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로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멸치 이야기가 나요. 멸치들이 냉동실에 있던 멸치들이 자기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너무 죽방 멸치거든요. 죽방 멸치 아주 좋은 멸치인데, 우리 죽방 멸치가 이렇게 험하게 죽을 수는 없다 해서 탈출을 하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멸치들이 탈출하면서 생기는 그런 이야기인데, 소설 처음 읽어보면 좀 그런 부분이 다른 소설과는 달리 좀 약간 비현실성이 좀 많잖아요. 그렇긴 한데 뭐 읽어보면 또 나름대로 재미있어요. 탈출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싱크대에 있는 이제 배수관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싱크대에 있는 배수관의 거름망이 도저히 분해할 수 없어서 그건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하는 과정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멸치가 9마리 있는데 그 9마리 중에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이 처음에 싱크대의 하수관으로 이랬다가 그게 실패를 하죠. 실패를 1시간 동안 노력하다가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니까
또 다른 투덜대는 멸치가 있거든요. 황성택이라는 투덜대는 멸치가 있는데 그 투덜대는 멸치가 쫙 비난을 해요. 아니 1시간 동안이나 이래놓고는 지금 뭐 다른 방법을 찾자고 하니까 또 다른 멸치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툴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다 보면 주인이 올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끝이다. 지금 이렇게 다툴 때가 아니라 일단 그 다른 방법을 하는 게 먼저다. 그 탈출하는 게 먼저다. 따질 거 있으면 1시간 뒤에 따지자. 이 얘기를 해요. 요 얘기에서도 조금 좀 살펴볼 게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쭉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이 탈출의 통로로 생각하는 게 변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멸치 중에 한 마리가 그 변기 물이 담긴 그 속에 들어가서 고무마개를 탁 올려가지고 물이 슉 빠지게, 레버 당기는 건 힘이 안 돼서 못한다고 나오고, 거기서는 변기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변기에 물이 담겨 있는 그 수조통에 들어가서 그 고무를 올리면 그 압력으로 물이 슉 나가게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누군가 멸치 한 마리는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떤 멸치가 이제 자기 내가 가겠다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어머니들이, 멸치의 어머니들 말하겠죠. 우리를 낳고 미역국을 드신 건 시원한 수제비 국물 한 대접, 국수가 아니라 수제비였구나. 수제비 국물 한 대접 우려내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조금 살펴볼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걸 하나 조금씩 보도록 하죠. 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얘기가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발등에 묻은 물을 탁탁 털며 방으로 들어갔다. 이게 아까 그 학원에서 일하는 남자, 마트에서 일하는 여자, 그 얘기예요. 여자는 심통이 나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못 먹는다고 좀 짜증을 부리면서. 남자가 씻고 들어갔어요. 그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다. 나는 불을 끄고 곁에 누웠다. 어떻게든 달래볼 요량으로 입을 열었다. 딱히 그러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냉장고에 감자 있어. 내 고향에서는 감자로 수제비 국물을 내는데, 수제비 맞네, 그죠? 그것도 맛있게 좋아.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감자로 수제비 국물을 내? 변방의 호랑이같이. 심통이 난 대답에 나는 고개를 젖히며 하하 웃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처음에 여기서도 야, 감자로 국물을 내? 이게 아니라 딱히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고향에서는 감자로 국물을 내기도 해,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죠? 권하고 이제 좋게 권했지만은 누가 감자로 국물을 내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남자는 심통이 난 대답에 웃거든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상대의 심통 난 대답에 흔들리고 이제 그때부터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심통 난 대답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어떤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책은담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원문이고 이게 그 해석이에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좀 글이 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삶이 행복할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불행을 만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는 늘 좋아해야 된다고 여기는가? 보면 내 삶에 내 삶에 불행이 온 건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보면 행복과 불행이 번갈아 가듯 내 삶에도 마찬가지로 행복과 불행이 번갈아 교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한번 살펴봐야 되고, 자신의 마음을 보면은, 우리 마음 보면은 순리를 따를 때도 있고 때로는 순리를 거스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남은 늘 순리를 따르기만 바라는가? 우리가 상대가 아까 요 앞에서 그 이제 여자하고 남자 이야기에서 여자가 남자가 감자로도 낼 수 있어 이랬을 때 순리를 따른 여자의 반응, 이런 거겠죠. 그런 방법도 있구나. 나를 그렇게 위로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감자로 내가 국물을 내어 먹는 건 그렇게 썩 내가 맛있을 것 같지 않다. 나는 좀 감자로는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이제 응대를 하는 게 순리를 따른 거겠죠. 하지만 여자의 마음은 그때 좀 심통이 나 있어서 순리를 따르지 못했어요. 때로 순리를 따르기도 하고 순리를 따르지 못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남자가 만약에 버럭 화를 냈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줘서 얘기하는데 너의 반응은 그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상대가 늘 순리를 따르기만을 바라는 마음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아, 내 여자친구도 뭐 상태가 좋을 때는 하겠지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때로 저럴 수도 있지라고 한다면 고개를 젖히고 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상대적인 관점으로 이를 다루면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죠. 상대적이라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고,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미루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면은 상대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상대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아이고 그런 일도 있구나, 근데 어쩔 수 없지, 이 얘기 쉽게 하거든요. 근데 나한테 불행이 왔을 때는 그 얘기를 과연 내가 쉽게 할 수 있느냐, 쉽게 못한다면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남 볼 때는 적용했다가 나한테는 적용 안 하는 거죠. 내 마음 보면은 내가 언제나 늘 100% 순리를 따른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순리를 따르려고 노력은 하지만 때로 어쩔 수 없이, 때로 나도 모르게 순리를 거스를 때 있잖아요. 남도가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도 그 사람이 진짜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사람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때로 정신이 없어서, 때로는 바빠서, 때로는 피치 못하게 순리를 거스를 때 있거든요. 순리를 거스를 때 그 사람을 조금 좀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이 좀 더 편한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것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순리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순리를 때로 안 따를 때도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핑계에 담기는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요 얘기는 그렇게 또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기가 그 하수관에서 싱크대에서 탈출하려다가 탈출 못하고 했던 얘기인데, 요것도 좀 긴데 제가 읽어볼게요. 성범수가 대장입니다. 리더입니다. 리더. 친구들이여, 내가 지금 살짝 보니까 이 거름망은 알루미늄 재질의 우회전 나사로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쓸데없이 힘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환기택이 좀 아주 투덜대는 멸치입니다. 성이 나서 비늘까지 벗겨져가며 시키는 대로 1시간 넘게 낑낑거리고 놨더니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람? 또 다른 멸치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중국 어선을 피해 한국 영해로 달아났다가 동명호의 그물에 걸려 비명행세했지만 본디 사나 죽으나 급할 자 있나. 송보미는 지금 우리가 이 문제로 옥신각신할 것이 아니라 성범수의 말대로 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1시간 동안 쓸데없는 짓을 하게 만든 죄는 그 위에 잔인하게 따지자고. 그래서 사실 이 말이 맞잖아요. 지혜롭잖아요. 일단 다른 방법 찾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따져야지. 지금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그냥 시간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가만히 보면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수준이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럴 때는 내 수준이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겸허하게 인정하고, 비록 어렵지만 자꾸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볼 만한 것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물론 어떤 일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 지나치게 가슴에 사무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 그런 일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꾸 현재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히 이와 같이 앞서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보통 특히 마음병 있는 분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는 뭐냐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현재의 시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니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그거 100번 생각한다고 변하는 것은 아닌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면서도 또 그런다 생각하거든요. 알면서도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왜 그 생각에 빠져있는가, 지금 내 지혜의 수준으로는 그렇게 되새기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지혜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노노맹자의 유학을 송나라 시대, 그러니까 기원 한 1100년 요 정도 송나라 시대에 이제 새롭게 신유학이라 그러고 새롭게 해석한 사람이 주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자. 그걸 이제 성리학이라 그러는데, 그 주자가 마음의 얽매임에는 3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주자가 있는데 마음이 얽매이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각각 얽매이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치우친 마음이고, 이걸 돌아보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첫째, 일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자꾸 뭔가 기대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치고 시험을 이미 봤다면 그 결과는 사실은 정해진 거예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자꾸 몇 점일까? 떨어졌을까? 붙였을까? 거기에 안달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험 발표가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딴 일을 아무것도 못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러고 있거든요. 알면서도 그런다는 말은 현재 내 지혜의 수준으로는 그렇게 얽매이는 것이 너무나 지당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알면서도 그래, 그렇게 그런 말보다는 야, 내 지혜의 수준이 지금 이 정도구나. 아직 일이 오지 않았는데 자꾸 뭔가 기대하고 그 일을 내가 알기 전에는 딴 걸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미래에 이미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내버려두고 내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그 힘을 기르는 것은 진짜 뭐 무슨 그 근육을 기르는, 뭐 눈에 보이는 근육은 아니죠.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명상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보존이고. 그래서 얽매임이 첫째, 아직 일이 오지 않았는데 기대하는 거, 생각하고. 네, 둘째, 이것도 많죠. 이건도 이미 지나갔는데 자꾸 거기에 연연해 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을의 추수를 생각해서 봄에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가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야 될 때도 물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나치다는 거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나간 과거도 생각해야 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허물로서 실수를 했어. 그러면 한 번쯤은 그 일을 돌아보고 반성해서 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연연해 하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현재 일을 못하고 있다면 그건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일은 이미 지나갔는데, 일이 이미 지나갔는데 잊지 못하고 적절한 반성을 넘어서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쉽게 말하면 미친 짓이죠. 친구가 여기서 지나치다고 하는 걸 네. 알 수 있는 것은 내 감정이나 행동을 보고. 그렇죠. 네,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지나치게 하면서도 지나친 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이 안 사라지고, 삶이 안 사라진다면 지나치다고 보면 돼요. 뭐 나는 맞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삶이 힘들어지고 감정이 힘들어지면 지나친 거죠. 그래서 이제 적절함을 넘어섰다면 힘들어서요. 그 다음에 현재의 일을 처리하는데 지혜롭지 못해. 뭔가 이게 적절함을 자꾸 벗어나고, 물론 이 당시에는 모르죠. 이런 일들은 지나고 난 다음에 드러나죠. 아, 내가 그때 지혜롭지 못했었구나, 이런 거 자꾸 살펴보고, 그래서 과거의 일을 늘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계속 그냥 왜 지나간 일이니까라고 그냥 다 보낼 건 아니란 말이죠. 적절하게 살펴보고 그래야지 현재 나의 지나침과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생각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적절한, 마음이 힘들다면 지나침이 있어요. 주로 과거나 미래 요 일에 많이, 또 저희가 또 명상을 하다 보면은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게 많이 떠오른다는 것은 내 내면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그냥 나를 자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명상을 안 하면 못 느끼지만. 어쨌든 마음의 얽매이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돌아보고요. 그 다음 어떤 멸치가 나머지 8마리의 멸치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게. 그 고무막에 올리는 건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다 가. 나는 그걸로 충분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제리라는 멸치입니다. 눈을 지그시 가면 내 결정을 존중해줘. 너희들끼리 돌아가. 그리고 내 눈을 대신에 넓은 바다를 마음껏 보도록 해.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푸르고 신선한지 말이야. 난 그걸로 좋게. 그리고 성범수, 넌 훌륭한 지도자에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각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냉동실 안에 있었을 것이며, 주인 아가씨가 돌아오시는 밤에는 모래와 내장이 제거된 채로 수제비 국물이 되었을 거야. 수제비 국물이 싫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자면 수제비 국물도 꽤 훌륭하지만 어머니들이 우리를 낳고 미역을 드신 건 시원한 수제비 국물 한 대접 우려내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충분히 행복해. 성공과 실패는 나중 문제야. 이게 의식이 많이 이렇게 넓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수제비 국물 내는 멸치로도, 어떤 멸치는 수제비 국물 내는 거로도 이 정도면 했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장제일은 좀 더 생각을 조금 넓게 봤던 거죠. 어떤 게 뭐 옳다 그러냐 보다도 이제 병원 치료 입장에서는 내가 강박적으로 주장하는 그게, 내가 강박적으로 너무나 지금 중요하다고 자꾸 반복하는 그게 진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우리를 낳고 미역을 드신 건, 미역을 드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고, 내가 진짜 중요하다는 그게 진짜 과연 중요한 일인가,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개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개념이 자꾸 나오는데, 의지, 사료, 지가 이제 중요하고,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이 중요한데, 의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의는 생각의 토양이에요. 우리가 사건,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때,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때도 의는 가지고 있어요. 마치 비유하자면은 피아노를 잘 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피아노를 만나지 않았을 때도 피아노 실력은 그대로 있겠죠. 피아노를 만나면은 그게 소리로서 드러나죠. 피아노를 만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아노 실력은 보이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삶의 철학, 시각, 프레임, 이거는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나지 않아도 의로서 간직되어 있어요. 이 의가 상황을 만나면은 생각으로서 그대로 드러나죠. 여기서 사는 보통 이제 가까운 거 말하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안목 같은 거 쓰는 의어를 말해요. 물론 의가 치우쳐 있다면 사도 치우치게 되고 여도 치우치게 돼요. 가까이 생각하는 것도 치우치고 멀리 생각하는 것도 치우치게 돼요. 의가 치우쳐 있다면. 지는 무엇이냐면 이게 지는 저 위에 이게 선비사자에 마음심자 되어 있는데, 선비사자가 아니라 원래 갈지자, 간다 하는 거고, 마음 밑에 마음심자거든요. 마음이 가는 방향,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지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는 그냥 내 생각의 토양 전체를 말한다면, 지는 그 중에서 내가 뭘 하겠다, 요즘 말로 하는 의지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의가 치우쳐 있다면 이걸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한 뜻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별다른 뜻을 안 낸다면 내가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의를 그대로 내가 지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비유하자면 이제 담배를 내가 계속 피고 있다. 담배 피는데 별다른 담배 낼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담배를 피겠다는 뜻을 내가 계속 내고 있는 거고, 담배를 피는데 이제 끊겠다 하면은 끊겠다는 지를 내는 거예요. 그때 끊겠다는 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토양과는 다르죠. 하지만 그것을 계속 뜻을 세우고 연습함으로 해서 생각의 토양이 점점 변하게 돼요. 그러면은 생각도 변하고 의도도 변하고, 최종적으로 현실적인 게 자리 잡으면 그게 지혜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러한 생각의 토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행동을 경물이라고 그래요. 하나 배워가. 물론 경물 이전에 명상이 좀 되면 더 좋죠. 되어 있죠. 경물이고, 이 경물이 이 알미 충분히 이루면 치지라 그래요. 현실적인 생각으로 좀 마음이 좀 가득 차게 되죠. 그럼 생각의 토양이 성의, 생각의 의가 생각의 토양이고, 성이 의학적으로 말하면 건강하다. 건강한 생각의 토양. 생각의 토양이 건강해지면 어떤 사건 상황을 만났을 때 생각 감정이 건강하게 일어나겠죠. 그게 바로 정신. 여기서 심은 생각 감정 말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르단 말이죠. 생각 감정이 바르면 자연히 행동도 바르겠죠. 요거는 성의가 되면 정신 수신은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 감정을 보면서 내가 생각의 토양이 어떤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내 행동을 보면서 내 생각의 토양이 어떤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강박증이 있어서 내가 지나치게 하긴 계속 하고 있다. 수신이 안 된 거죠. 그럼 아직 성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경물치지도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안 좋은 건 이런 거예요. 난 공부 많이 했는데 왜 행동이 안 변하지? 이건 아니죠. 공부가 충분히 되었다면, 내가 충분히 경물치지에서 성의가 되었다면 행동이 당연히 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게 안 된다는 말은 아직 이게 안 됐다는 말이고, 그럼 아직 이게 모자라단 말이죠. 이게 이치적으로 경물치지하면 이치적으로 공리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거경, 아까 명상 이야기했던 거, 명상도 같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음을 조금 돌아보시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끝에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성공을 해요. 아까 장제일이라는 멸치가 탁 들어올리고 싹 다 내려가고, 근데 끝에 두 마리의 멸치가 물 빠져나가는 속도 보니까, 야, 장제일 너도 지금 그러고 있지 말고 지금 내려오면 같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같이 확 내려나가요. 근데 장제일은 허리가 꺾이고 좀 부상을 많이 입었죠. 근데 그걸 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이제 어깨동무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 탈출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해는 안 가죠. 병기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 그 대변이 모아지는 그 글로 가는데, 여기서는 무슨 하수관하고 연결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야기가 뭐가 좀 맞지는 않는데, 어쩌면은 또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변 거기 있다가 이 똥차가 와서 똥을 퍼가서 버리잖아요. 버리는 것이 바다에 버리나요? 어쨌든 이게 제일 끝부분입니다. 아가미 사이로 신음을 흘리던 장제일이 말한다. 내가 해낸 건가? 모두들 기쁘게 등 지르러미를 흔들며 합창한다. 물론이지. 그것도 아주 멋지게. 오, 정말 다행이야.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해줘. 이래요. 이야기? 여기 보다시피 시궁창 하수도라서 말이야. 누구라도 이야기를 들려줘. 내가 다 나을 때까지. 멋지게 헤엄칠 수 있을 때까지. 동료의 부탁에 멸치들은 궁리한다.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어떤 이야기가 부러진 척추에 잘 듣는다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국어를 잘 모르는 척 곁에 말이 없던 멸치 한 마리가 앞쪽으로 나와 우물우물 이야기를 꺼냈다. 옛날에 어느 임대 연립주택에 가난한 연인이 살았대. 하루는 아가씨가 직장에서 돌아와 허기진 배를 수제비로 채우려 했지. 물을 한 냄비 받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는 냉장고를 열었더니 글쎄 하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끝이 이 자정의 픽션이라는 처음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하면서 이제 하루는 이 아가씨가 했어. 글쎄 하면서 이 아가씨가 찾다가 못 찾는 장면 나오고, 남자친구 들어와서 뭐 이렇게 도와주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기들이 멸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처음부터 다시 돌고 돌게 되어 있는 아주 좀 재미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끝에 넣은 이유는 이야기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멸치처럼 힘들 때가 많잖아요.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뭐 가정에서 또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근데 이 멸치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로서 좀 견디는 힘을, 위안을 삼거든요. 위안을 삼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같이 사는 이 남자와 여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야기로서 위로 위안을 삼으면서 또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문학,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저희는 이 속에서 어떤 좀 저희 마음을 성찰하는 데 의미를 찾고, 물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지만, 이제 그런 용도가 아니라도 위로 위안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현실이 한 반영이니까 픽션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끝에 이야기에는 이렇게 이야기로서 우리가 좀 위로 위안을 삼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러한 우리가 안에서 살펴본 이런 것도 뭐 살펴볼 수가 있고, 이렇게 문학을 이러한 용도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